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일 화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네, 요즘 기존 호남선과 경부선을 활용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과 세종을 함께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룡시에서 신탄진 구간에 이르는 1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제는 신탄진에서 조치원 구간을 이어주는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는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이 될 계획이어서 우리 지역의 이 지자체 시민들의 모든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선을 또 정하기 위해서요. 최적의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행복청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이나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서 의견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주어지길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는 좀 후텁지근한 날씨였는데 오늘도 무척 더워질까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무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낮에 대전 29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또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는 충남 지역에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빈틈없이 발라주시고요. 가급적 차도와 떨어져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날이 습한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8도, 아산 29도, 세종 30도, 대전 29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 당진 28도, 태안 27도, 보령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겠습니다. 충돌과 전복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에는 대형 마트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우리 시장을 가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죠. 네. 김지연 아나운서는 좀 시장을 가끔 가시나요? 사실 뭐 혼자 살다 보니까 시장 갈 일이 그리 많진 않은데 뭐 다른 도시를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는 그 시장을 꼭 들르는 편이에요. 가게 되면 뭐 좋은 상품도 고를 수가 있고 게다가 그 도시나 나라의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시장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어머니 손잡고 가다가 막 치킨, 튀김 같은 거 보이면 사달라고 막 조르고 이렇게 엄청 해서 먹죠. 막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도 이 시장에 관련된 추억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격과 맛 플러스 알파 시장의 매력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매력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소식 출발을 해볼 텐데요. 아마 이분이라면 우리 지역의 모든 시장과 맛집들 아마 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규 리포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참 좋아합니다. 일단 주머니 가볍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요. 정과 덤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각 지역마다 유명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 먹는 재미가 있죠. 앞으로도 전통시장 쭉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대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대전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 대전 중앙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대전역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물류의 중심지로 형성이 됐고 지금까지도 중부권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깊고 3,000여 개의 점포수를 자랑하고 있는 대전 중앙시장.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전의 푸근한 인심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중앙시장인데요.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기는 김밥으로 입가심을 하고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고요. 그리고 밥알과 각 채소들의 양념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양념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 40년째 이어온 치킨집에선 오늘도 노릇노릇 치킨이 튀겨지고요. 맛은 기본, 정과 덤이 있어 더 기분 좋은 옛날 과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전 중앙시장의 맛을 만나봅니다. 대전역을 빠져나와 걷다 보면 목적지와 주변 대전 원도심을 만나게 되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갈 때마다 두 손 가득 즐거워지는 곳, 바로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그 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시장을 가봐라,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하하, 이름부터가 중앙센터입니다. 그 중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가시죠. 대전 중앙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7, 80년대 전성기를 맞으며 대전 경제 발전에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 야,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요. 이건 역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볼거리, 구경거리가 많아서 즐거운 곳이잖아요. 특히 중앙시장은 맛있는 먹을 게 많아서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어디부터 가야 되나요? 시장하면 역시 목자골목이죠. 점심 손님을 맞기 위해 상인들은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 보니 김밥 포장마차 발견. 대전 중앙시장의 첫 번째 맛. 언제 먹어도 든든한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식사 시간이 되려면 좀 아직 남았는데 계속 김밥을 말고 계시네요. 아, 조금 있으면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시나 봐요. 그렇죠, 많죠. 주변 인근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상인들도 오시고, 그리고 장 보러 오셨다가도 드시러 오시고. 김밥집 하면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딱 3개. 네, 3가지. 오. 네, 정예 멤버. 사장님이 보증한 김밥 삼총사. 오색 채소는 물론 데친 부추를 듬뿍 넣어 만든 든든 김밥. 그리고 참치 마요네즈 덕분에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참치 김밥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자랑 땡초 김밥인데요. 잘게 썬 청양고추를 김밥에 꼭꼭 채워 만드는데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운맛 덕분에 은근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저의 브런치입니다. 저는 이 맛이 궁금해요. 땡초 김밥. 다른 매콤한 김밥 같은 경우는 고추를 양념을 하잖아요. 이거는 원고추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 먹자마자 올라온다. 오. 자. 확실히 매콤한데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매콤함이고, 그리고 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 야, 이게 맛있네. 이 소스. 그냥 먹기에 좀 맵다면 매콤달콤 고추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살짝 눌러주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해주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게 저희들 비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신선한 재료 쓰고 좋은 재료 쓰는 게 저희 집의 비법이에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시장 골목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과 관광객까지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야, 이 자전거 타고 오셔서 오늘 새 줄 사가시는 거예요? 예. 자주 오세요? 예, 여기 자주 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어가지고 자주 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 어. 김밥이 맛있고요. 또 간단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먹을 수 있고. 어. 예. 그래서 아주 자주 옵니다, 여기. 보니까 김밥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김밥 제일 좋아하세요? 아, 우리는 이제 야채 김밥을 주로 많이 먹어요. 든든 김밥. 예. 3천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전 중앙시장. 분식으로 입맛을 돋웠으니 이제 메인 메뉴를 먹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중앙시장에서 유명하다는 그 치킨집 맞죠? 예, 예. 와,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됐어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치킨. 벌써부터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대전 중앙시장 치킨은 유난히 크고 양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사장님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닭 한 마리를 손질하고 튀김옷을 입힌 뒤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는데요.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이 소리, 이 냄새, 와, 그
닭이 상당히 크네요. 네, 닭 큰 거로 써요. 그래야 맛있어요. 살도 많고. 살이 작은 닭은 살이 얼마 없어서 네. 삶아 먹는 데는 좋은데 삼계탕이나 이런 거 네. 튀기는 건 맛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튀김닭은 살이 많은 닭을 이용하고 네, 그래야 맛있어요. 튀김 옷들도 좀 특별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튀김옷은 네. 얇게 입을수록 맛이 나요. 네, 두껍게 입히면 맛이 없어요. 방금 튀겨낸 치킨 한 접시가 드디어 등장. 접시가 부족할 만큼 많은 양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저도 1인 1닭을 하는데요. 와, 양이 대단합니다. 한 마리예요. 혼자서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도 맛있는 치킨의 향기 신우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 맛으로 인도하시니. 노릇노릇 튀겨진 치킨 한 조각. 튀김옷에 간이 되어 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요. 바삭하고 고소한 그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한박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김치와 겉들여 먹으면 느끼함도 사라집니다. 첫 번째 그 양에 놀라고 두 번째 이 맛에 놀랍니다. 이야, 정말 맛있게 배 부르게 먹었는데도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어야겠네요. 대전 중앙시장에 넉넉하고 푸짐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 또 있습니다. 오시좌 가지의 옛날 과자를 파는 가게인데요. 일명 잡숴봐 아저씨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립니다. 먹는 거 돈 안 받을게 그냥 먹고 가. 과자 하나 가져가야지 왜 그냥 가셔. 언니 하나 주고 오빠 하나 먹고 이래요. 배고프면 빵 하나 잡수고 가시던가. 아 괜찮아. 과자 하나 먹는데 뭘 미안해. 자요. 중앙시장에 가면 한 번 잡숴봐 아저씨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네요.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전부 다 이거 하나 먹고 가,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안 그러면 손님들은 안 오시잖아요. 네. 또 먹는 거 공짜라는데 누가 또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먹고 가신 분도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먹어보라 해야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팔지.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 예. 한 번 먹으면 다음에 또 와서 찾게 된다. 예. 네. 그거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먹을거리가 다양해진 요즘이지만 어렸을 때 먹었던 맛과 추억이 그리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과자를 사러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 친구 사러 왔어. 그래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는 이걸 먹고 친구 삼아 먹는데 나 친구 사러 왔어. 이래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정말 제가 옛날 과자 팔지만은 기분이 좋지요. 그럼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단골 손님에겐 덤도 많이 줍니다. 차비, 요거는 덤이고, 요거는 서비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정엄마가 빚어가지고 네. 자주 사다 드리느냐고 자주 와요. 그러고 맛있어요. 아, 친정어머니께서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리고요. 오, 네. 또 사장님이요 이렇게 맛을 보라고 이쁘게 이렇게 줘서 많이 먹고 가요. 아, 서서도 많이 드시고 또 사가지고 가면 가족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시장에서 만난 소소하지만 즐거운 행복. 분식부터 치킨과 과자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물건을 사지 않아도 푸근한 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대전 중앙시장의 맛과 매력.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중앙시장의 세 가지 맛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주로 대전역에 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중앙시장 들려서 굶주린 배를 채우곤 했었는데 늘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창규 씨가 추천해 주신 곳으로 조만간 가봐야겠어요. 네, 40년 전통의 치킨집, 그리고 정과 또 덤과 서비스가 더 많은 옛날 과자, 그리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땡초 김밥까지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화면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하고 오래된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이 그리울 때, 인심이 그리울 때 중앙시장으로 나들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전 중앙시장이 워낙에 넓은 곳이다 보니까 골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 가는 분들은 좀 길을 헤맬 수가 있겠는데요. 아, 네. 대전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전역에서 중앙로로 쭉 내려다 보면 건너편에 한약거리가 있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좌측편에 시장 출입구 동육문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 먹자 골목 표지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옛날의 추억들, 맛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느끼고 싶다면 시장에 가봐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대전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대전 중앙시장에서 한번 가보시길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퀴즈도 풀면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퀴즈 풀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네, 화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매일 아침 만나는 소소한 기쁨 아침의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 나왔던 곳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대전역부터 대전청까지 아우르는 곳으로 중부권 최대 시장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대전 신탄진 시장, 2번 대전 중앙시장, 3번 유성 5일장. 네, 저희가 좀 전에 화면에서도 늘 계속 나왔지만 네. 이 대전하면 또 국토의 중심, 또 대전에서도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런 시장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중부권 최대 시장이니까 중부권의 중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앙에 있는 시장을 한번 맞춰봐라. 물론 세 군데 다 정말 대전에 있는 유명한 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인데요. 그중에서 한 곳, 오늘 아침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공개합니다. 2번 대전 중앙시장이었습니다. 대전 동부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여러 크고 작은 시장이 모여 형성된 대전의 대표 시장입니다. 대전역 앞에 위치해서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전의 얼굴이기도 하지요. 네, 아마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방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저렴한 맛집들이 많기로도 유명하죠. 네, 갑자기 또 생각하면서 배고파졌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근질도네요. 풀어봐야겠네요. 두 번째 문제 만나봅니다. 네, 요즘에 필리핀에서는 이 과일이 넘쳐나서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기도 한다거든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2, 1. 작년 1kg에 1,300원 수준이던 가격이 올해 530원 수준으로 반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기상기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열대 과일로 즙이 많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바나나, 2번 귤, 3번 망고. 네, 일단 열대과일? 열대과일인데 또 즙이 많고 좀 모양을 설명해 드리자면 네. 약간 요런 모양? 저는 어제도 먹었거든요. 약간 요런 모양. 그리고 갈라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에 자, 예. 횟집 이렇게 되고요. 자, 동그라미는 아닙니다. 약간 타원형. 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네. 자,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요런 모양인데요. 대표적인 열대 과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3번 망고가 정답이었습니다. 망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열대 과일이죠. 올해는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폭증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 섬에서만 200만 킬로그램의 망고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 기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양파와 마늘이 풍작을 이루면서 가격이 급락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사 먹어야겠어요. 저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망고든 양파든 매일 마늘이든. 먹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아침엔 퀴즈 문제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일반 상식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2019년 태어난 여자아이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문제는 아마 바로 정답 맞추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2예요. 네. 왜냐면 김지현 아나운서 1900년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2죠. 저는 1이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남아들, 여아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숫자를 쓰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을 했죠. 자,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의 남자 경우 주민번호가 3, 여자의 경우 4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네, 아마 아이를 또 가지신 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출 것 같은데요. 이 네. 주민등록번호가 시행된 게 1968년이라고 합니다. 1900년 출생자는 1, 2였고요. 지금은 3, 4까지 왔죠.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도 만나볼까요? 네, 혀와 미각신경으로 느끼는 감각을 맛이라고 하지요.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보여주시죠. 3, 2, 1.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맛,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 네 가지인데요. 지난 2000년 인체 미각세포에서 또 다른 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발견됐습니다. 새로운 5번째 맛으로 인정받게 된 이 맛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감칠맛, 2번 매운맛, 3번 아린맛. 무슨 맛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매운맛이라는 건 사실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 맛은 약간 뭐라 해야지 되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감싼다고 해야 되나? 아이, 음식이 막 몸을 감싸는? 네네. 느끼고 저는 싶죠. 이 맛을 발효 음식에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된장도 그렇고 청국장도 젓갈. 그렇고 젓갈도 그렇고요. 이 맛이 있습니다. 새로운 5번째 맛은 무엇일까요? 감칠맛, 매운맛, 아린맛.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감칠맛이 정답이었습니다. 감칠맛의 공식 명칭은 우마미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죠. 글루탐산을 주성분으로 하는데요. 다시마나 육류, 치즈 등의 식품에서 다량 함유돼 있죠. 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맛이라고 표현하는 매운맛이나 떫은 맛은요, 미각세포가 느끼는 게 아니라 통증이나 촉각신경에 의한 작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게 맞네요. 그러네요. 알고 네. 있는 게 맞았네요. 계속해서 마지막 퀴즈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5번째 문제 나갑니다. 보여주시죠. 3, 2, 1.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큰 화제였습니다. 자,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선언 6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날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이 만난 장소는 어딜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평양, 2번 판문점, 3번 청와대. 네, 네. 주말 내내 핫 이슈였죠. 네, 그저께 아마 많은 전 국민들이 이걸 보시고 정답 바로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에 있는 거라고 하니까 뭔가 청와대는 아닐 것 같고 그쵸? 1, 2번 중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북에서 내려왔고요. 트럼프 올라갔고. 대통령은 남해에서 올라가서 가운데 어디에 만났어요. 맞아요, 자, 거기는 맞아요. 어디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판문점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답하며 이뤄졌는데요.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약 1시간 10분가량 대화를 나눴고요.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아침 가족분들이 많은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네 분을 공개합니다. 자,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행운의 주인공 3분, 1538번님, 그리고 8229번님, 한 분 더 4712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문제를 내주신 박찬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이 호반의 도시 춘천에 가면요. 소양호 같은 이 호수 주변으로 자전거 길이 형성이 돼 있다고 해요. 네. 이 호수를 끼고 달리는 자전거 얼마나 아. 기분이 좋고 상쾌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엄청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자전거 길이 총 70.4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요 거점 주변에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자전거 투어하기에 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순천으로 떠나보시죠. 영화 속에서도 만나고 음악 속에서도 느끼고 영화와 음악 그리고 춘천에서 자전거 한번 타보실래요? 춘천의 관문인 춘천역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통해 춘천에 도착하는데
제가 그동안 춘천의 소식 요정으로요 이곳저곳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오늘만큼은 춘천의 라이더가 돼서 허벅지를 단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하는데요. 네. 춘천 혹시 자전거 도로 지도 이렇게 따로 있나요? 그럼요. 춘천에 자전거 타기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여기 자전거 지도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춘천 곳곳을 알려주는 지도 가운데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 자전거로 만나는 춘천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코스가 진짜 많네요. 네. 자전거가 없어도 걱정 없다. 곳곳에 마련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경력, 신체 조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피디님 저희 그러면 자전거를 얼마나 타요? 대여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적으면 돼요? 북한강 자전거 길 코스니까 70.4km, 8시간. 워낙 여기가 자전거 길이 잘 됐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요즘 날씨도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에다가 시원한 계곡이나 뭐 여기 춘천댐 이런 댐 쪽으로 워낙 시원하게 돼 있어서 그쪽 같이 이용했으면 해서 왔습니다. 자전거로 춘천 한 바퀴 돌아볼까요? 호반의 도시 춘천을 제대로 만끽하는 의암 순환 코스. 이름하여 낭만 자전거길 되시겠다. 거리는 30km. 춘천역에서 출발해 공지천 방향으로 가가가. 녹음이 우거진 공지천에 도착했다. 춘천 시민들의 휴식처인 의암공원.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는 더 좋은 호수 사이로 공원 사이로 사뿐 페달을 밟아본다. 푸른 나뭇잎으로 뒤덮여 온통 시원한 나무 터널이다. 나무가 뿜어내는 맑은 공기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사실 오늘 거든요. 근데 딱 속을 이렇게 속에 그늘 만나니까요. 자연 에어컨을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시원한 그늘, 푸른 자연.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휴식 포인트에 도착. 전경 만날 수 있는 춘천 MBC다. 호수에 비친 춘천 도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데 낮에도 좋지만 밤에는 낭만으로 가득한 별빛 나라가 펼쳐진다. 의암호 코스 휴식 포인트 하나, 춘천 MBC인데요. 춘천 MBC에 오시면요, 의암호와 도시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그냥 너무나 낭만적인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호수 위 라이딩이 시작됐다. 시내를 벗어나 의암댐 쪽으로 향한다. 콘크리트 건물 대신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 덕에 힘이 드는 줄도 모르는 물과 숲이 어우러져 더위도 잊는다. 페달을 밟을수록 도심과 멀어지고 오롯이 마주한 춘천의 자연. 호수 위를 가로지르며 제대로 물 위를 달리는 연희 씨. 그 길 중간엔 춘천을 즐길 수 있는 명소에 도착하는데 바로 의암 스카이워크 되시겠다. 이곳은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아닌 의암 스카이워크. 의암호 코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의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쭉 따라오면요, 춘천의 명소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스카이워크 역시 춘천의 명소잖아요. 오늘 이렇게 의암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요, 저에게 선물같이 느껴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호수 위를 걷는다. 출렁이는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걷는 듯, 물 위를 걷는 듯 짜릿짜릿하다. 이야, 이런 환상의 코스를 보는 것 자체가 행복. 마음이 깨끗이 비워지는 기분이에요.
진짜 행복해요. 춘천 사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늘이라 하나도 안 더워요. 바람을 가르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의암댐을 돌아 춘천 서면 방면으로 들어서면 속도 업, 질주 본능이 마구 깨어나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전거 길. 라이더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이렇게 물을 보니까요, 짜릿한 손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낚싯대만 있다라면 여기서 낚시를 할 텐데. 일단 여기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그러셨어요? 뭐가 잡혔어요? 연어. 아니야. 연희 씨 여긴 바다가 아니야. 이거 좀 뭔가 묵직한 것 같아요. 참치도 아니야? 언제 잡히는 거야? 이런 번지수 잘못 마지막으로. 찾은 연희 씨 그대로 한번 보여줘봐. 이거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 저기 물 위에 노는 고기 안 보이죠? 성어 빙고. 의암호 자전거길의 백미, 환상의 코스다. 호수 위로 난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마치 물 위를 달리는 듯 착각이 드는 산과 강을 옆에 끼고 달리는 아름다운 자전거. 경치에 취해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천천히 유유히. 왠지 이곳에서는 조금 느리게 페달을 밟아도 좋을 것 같다. 특히 이 구간은 차를 타고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다. 라이더들을 무한정 유혹하는 달콤 로드. 연희 씨도 춘천 자전거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다. 자전거 종주를 스탬프로 확인하는 무인 인증센터. 종주 수첩 대신 손등에 도장 쾅. 의암호 순환 코스 종주 인증. 짠. 아니 어디서 출발을 하셨어요 오늘? 의정부요. 의정부에서 네. 춘천까지? 네네.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 지금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네. 저는 자전거 타러 가자 하면은 춘천길로 가자 그래요. 왜요? 여기 오다 보면 이게 강에 나무 다리 있잖아요. 제일 좋아해요. 그 다리.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진 찍고 그래서 지금 왔어요. 북한강 상류죠. 이제 이 도로 보기 위해서도 오고 또 이제 춘천 그 닭갈비 그것도 이제 먹고 가고. 시원한 강바람을 몸에 싣고 자전거 두 바퀴에 낭만을 싣고 떠난 춘천 자전거 여행. 여러분도 한번 자전거 타고 달려보실래요? 나도 달리고 싶다. 네, 춘천역에서 출발해 자전거를 타고 이 호숫가와 공원을 거니는 기분. 얼마나 바람도 선선하니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춘천 MBC의 바라본 풍경이 생각보다 너무 장관이어서 좀 부럽던데요, 춘천 MBC. 그러니까요. 보면서 너무 부럽다.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한낮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낮엔 좀 덥지 않을까 싶었는데 녹음이 우거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했습니다. 70.4km를 다 달릴 수는 없겠지만 몇 구간만 다녀도 진짜 좋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또 자전거를 또 이고 지고 기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출출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 생각나는 게 바로 초코바 같은 달달한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이 달콤한 음식들 또 전문가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네, 김지연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나운서 한 가지 추천해 주시죠.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 대표적인 디저트 하면 홍콩 와플 그리고 마카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디저트 만나러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달콤한 음식은 식욕을 자극합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죠. 단순히 식사 후 후식으로 나오던 디저트가 최근 들어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눈호강, 이포강할 수 있는 디저트의 신세계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 소확행 다들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요, 이 충주 지역에 소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떠오르는 디저트가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생각하니 맛있겠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충주에 맛의 신세계를 연 디저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디저트 카페답게 싱그럽고 깔끔한 느낌의 분위기였습니다. 제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곳에 정말 그 핫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집은 홍콩 와플과 수플레 등 눈호강과 이포강을 할 수 있는 디저트 집입니다.
눈호강에 이 보관까지 할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개업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SNS를 통해 입소문이 단단히 난 곳이라는데요. 달달한 맛을 찾아 이곳을 찾은 손님들 대부분이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그 맛에 2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빵은 촉촉하고요. 생크림도 많이 달지 않고 과일이랑 먹으니까 좀 개운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느끼하지 않고요. 친구랑 밥 먹고 그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간단하고 먹을 수 있는 거여서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이 오게 된다는 디저트, 바로 홍콩 와플입니다. 반죽을 기계로 구워내 생크림을 휘핑해서 올린 후 갖가지 계절 과일들로 장식을 하고요. 거기에 설탕 뿌린 바나나를 살짝 굽는 브릴레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솔솔솔 뿌려준 후 로즈마리 한 잎으로 활용 정점! 디저트계의 혁명, 홍콩 와플 완성입니다. 달달함을 원하는 분들이여 오세요! 보는 것만으로 달달함이 입속에 전해집니다. 서구 쪽에서 먹던 와플이 홍콩식으로 넘어가면서 레시피나 그다음에 이제 형태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홍콩 와플의 특징 같은 경우는 겉은 바삭한데 안은 되게 쫄깃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감이 상당히 독특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디저트입니다. 이번에는 수플레도 만나봅니다. 전기 그릴 위에 달걀과 밀가루를 조합한 반죽을 올려 구워주고요. 적당히 구워진 팬케이크 위에 블루베리 청과 블루베리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또다시 팬케이크를 얹은 후 생크림을 흠뻑 뿌려주고 블루베리로 토핑하면 디저트 신세계 수플레 완성입니다. 이건 예술작품 아닌가요? 이 집에서는 커피 또한 달달한 생크림 듬뿍 얹은 아인슈페너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색감도 예쁘고요. 네. 아니, 이름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수플레고요. 이게 수플레. 네, 요게 홍콩 와플이고 홍콩 와플. 이게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인슈페너고요. 그럼 일단 안에 한번 네.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플레를 라이프로 잘라봤는데요. 오. 안에 잼이 들어있네요. 저희가 블루베리 청을 밑단에 깔고 그 위에 이제 생가를 얹고 그 다음에 다시 수플레를 더 넣은 거예요. 아, 그래요? 우와, 여기 블루베리. 네, 맞습니다. 어우, 입안이 황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푹신해가지고. 네. 와, 뭔가 그 달콤함이 쫙 퍼지네요. 이래서 디저트 하는 거구나. 달달함이 입안에서 녹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와,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요건 어떻게 먹어요? 요 바나나가 브릴레 처리를 한 거라서 너무 달기 때문에 바나나를 먼저 드시면 와플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와플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익혀심으로 브릴레 처리한 바나나를 드시면 여기 됩니다. 지금 바나나가 있는데 네. 요 바나나는 네. 좀 달기 때문에 네. 요걸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요걸 먹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눈호강에 이어 입도 과연 호강이 될지 맛을 봤는데요. 띠용!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황홀한 맛이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도 네네. 정말 다 조화롭게 먹을 수가 있네요. 이게 달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는 맛. 네. 그리고 이 커피도 네. 진짜 맛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맛을 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국내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달 정도를 계속 만들고 버리고를 반복을 했다가 저희한테 맞는 레시피를 찾은 거예요. 아, 이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르는 샛별 같은 디저트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지금까지 홍콩 와플과 수플레가 있는 디저트 카페였습니다. 맛의 신세계를 찾아 충주의 또 다른 디저트 카페를 찾아갔는데요. 모던하고 심플한 분위기의 이 카페 역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네. 이곳에서도 맛 좋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이색 마카롱과 예쁜 디저트들을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아, 이곳은 마카롱이군요. 그렇습니다. 디저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마카롱. 마카롱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디저트인데요. 이곳의 마카롱은 그냥 마카롱이 아닌 각종 캐릭터 모양으로 솜씨를 뽐낸 이색 마카롱이랍니다. 이곳의 마카롱이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소문난 덕에 외국인들까지 이곳을 찾아 마카롱 산매경에 빠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여기 생긴 지는 꽤 됐는데 항상 1시부터 문 열면 바로 떨어져서 못 왔었는데 이번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They're really creamy. I've never had such rich macaron flavors. Usually they can be like a little dry, whereas here they have, they're quite filling, a lot of good flavors and interesting flavors. Like there is sweet, there is some salty options, so very unique. 마카롱은 어떻게 만들까요? 계란 흰자를 이용해 우선 머랭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 가루와 설탕 가루인 분당, 식용 색소를 넣고 마카로나즈 작업을 하는데요. 손이 일반 마카롱을 짜는 것보다 거의 2배, 3배 시간이 더 걸려요. 네, 모양을 내려면은 반죽도 많이 나눠야 되고 많이 짜야 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배워서 네, 그거를 좀 잘 마카롱이랑 잘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예쁘게 짠 마카롱 꼬끄 위에 설탕가루 장식을 하고 오븐에 구우면 되는데요. 15분 정도가 지나면 마카롱에 들어갈 꼬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꼬끄를 이용해 다양한 마카롱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와, 이것은 마카롱인가 예술작품인가 비주얼의 끝판왕! 혼자 보기 아까운 마카롱의 신세계랍니다. 예술작품 아닌가요? 아니, 정말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파이 모양. 이게 그러면 지금 다 맛이 다 다른 거죠? 네, 전부 맛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조금 독특하게 나오는 마카롱이 요 햄치즈 토스트 마카롱이에요. 우와, 진짜 대박. 햄치즈 토스트. 토스트 모양. 네. 햄하고 치즈 들어있어요. 디테일. 야, 이거 치즈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진짜 치즈예요? 네, 치즈하고 햄 들어가 있어요. 진짜 햄이랑 진짜 치즈예요? 과연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리고 가운데 사과잼 들어있어요. 진짜 치즈 맛이 나요. 그리고 햄 맛도 나고 마카롱의 그 단맛 있잖아요. 그리고 치즈, 크림치즈 같은 느낌. 그거 확 들어오는데 요걸로 진짜 한 끼 대용으로 토스트 먹는 느낌입니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달달함이 몸에 들어와 마음도 즐겁고 왜 마카롱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카롱의 세계로구나. 와, 여러분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마카롱 모양은 낼 수 있는데 그 모양대로 맛을 내기는 힘들거든요. 햄버거는 햄버거 맛, 그리고 또 햄치즈 토스트는 햄치즈 토스트 맛.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색 마카롱 드시러 충주로 오세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중요한 시대. 입이 행복해지면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달달한 디저트 한 입으로 오늘 하루 작지만 큰 행복을 얻어보세요. 네, 예전에는 후식 개념으로 불리던 이 디저트가요,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메뉴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디저트 가끔 꼭 필요한 메뉴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보면서 정말 침을 꼴깍꼴깍 삼켰는데요. 특히나 홍콩 와플은 요즘 굉장히 핫한데 보신 것처럼 크기가 제법 커요. 아,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식사 대용으로 음료와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그럼 날씨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부터는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주 후반에는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지속겠고요. 오존 농도는 충남 지역에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빈틈없이 발라주시고요. 가급적 차도와 떨어져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감도 높아지는데요. 한낮에 불쾌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에어컨과 제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아산 29도, 대전 2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28도, 태안 27도, 부여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해무가 끼겠습니다. 충돌과 전복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볼 텐데요. 시장의 매력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한 장씩 보시죠. 6007번님, 저희 집 코앞이 한민시장이에요. 어릴 적 엄마와 시장 구경 다녔는데 지금은 아들과 매일 시장에 들러서 설탕 솔솔 뿌린 꽈배기와 핫도그를 먹습니다. 아, 꽈배기가, 시장 꽈배기가 진짜 맛있어요. 바삭바삭 막 늘어나는 게 너무 맛있죠. 네, 방금 갓 튀긴 거. 8132번님, 엄마와 함께 천안 중앙시장에 가면 꼭 사오는 닭강정이에요. 닭강정은 역시 식었을 때 먹는 게 더 맛있죠. 아, 사진 보고 정말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감탄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네. 8031번님, 유성시장 도넛. 시장 안에서 파는 팥 들어간 동그란 찹쌀 도넛 얼마나 동글동글 예쁜지 보기만 해도 맛있습니다. 달콤한 설탕 묻은 도넛은 지금도 여전히 맛있네요. 아, 정말 맛있죠. 찹쌀에 쫀득쫀득하고. 좀 제가 좋아하는 메뉴만 이렇게 나오는지. 1675번님, 저는 해외여행, 국내 여행을 갈 때면 꼭 재래시장에 가보는데요. 시장에 가면 물건도 싸고요. 맛있는 음식도 아주 많답니다. 와, 외국도 저게 추억의 문방구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용구가 많네요, 용품이. 그러니까요. 여행 가면 재래시장 꼭 가야죠. 가봐야죠. 9801번님, 봉평 5일장 구경 갔다 발견한 숨은 맛집 콩나물밥에 장칼국수. 이 가격도 저렴하고 어렸을 적 할머니가 해주신 바로 그 맛이네요. 자꾸 생각나는 맛이라 조만간 또 가볼 듯합니다. 이거 되게 칼칼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장칼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야, 정말요? 먹어야겠네요. 드셔보세요. 6204번님, 우리 동네 시장의 매력은 뭐니 해도 튀김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항상 나를 유혹하고요. 사모님께서 인심도 좋아서 덤도 더 주고 빨간 떡볶이 생각하면 지금도 침이 고입니다. 사진만 보고 있는 저도 침이 고이는데 직접 배고파요. 먹었던 분은 얼마나 침이 고일까요? 그러니까요. 7696번님, 천안 중앙시장 안에 3,000원 칼국수집이 많아요. 주말이면 가끔 룰루랄라 칼국수 먹으러 가곤 합니다. 쫄깃쫄깃 엄청 맛있다고 행복해한답니다. 이 탱글탱글한 면발 보니까 진짜 맛있겠네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8691번님, 와이프가 가보고 싶다 해서 놀러 갔었던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맛본 콧등치기, 곤드레밥, 팥수수 볶음이, 메인밀 전병 너무 맛있었습니다. 곤드레 막걸리까지 궁합이 최고입니다. 저 팥수수 볶음이 저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진짜요? 네, 저 강원도 못 가면 먹어봤어요. 꼭 먹습니다, 저는. 먹어봐야겠네요. 네. 8879번님, 저는 성완 5일장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미나리 한 단에 1,500원. 와. 양도 그렇고 싱싱함이 살아있더라고요. 미나리 잘게 다져서 맛살 하트전 만들어 보세요. 와, 이건 너무 예쁘네요. 맛살 하트전. 맛살로 하트를 만들고 그 안에 네. 부추를 넣은 거예요? 모양이 하트잖아요. 와. 참 예쁜 게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301번님. 친정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장칼국수가 그리웠는데요. 동해 여행 갔다가 엄마 맛을 느꼈습니다. 부평 민속시장의 장칼국수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 손맛입니다. 저도 엄마 손맛 그립네요. 오늘도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사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 추첨해서 선물 받으실 분들도 아래 자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대전 시립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의 아름다움은 5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마련되고요. 대전 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지정 20주년 기념 심즉불 마음이 곧 붙여져는 25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장경진 가야금 독주회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진행됩니다. 2019 달빛 따라 문화재 탐방 우암 야행이 5일과 6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우암 사적공원에서 열립니다.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부여군 서동공원 일대에서 펼쳐지고요. 태안 판카밀레 수국축제가 29일까지 태안군 남면 네이처월드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오고 한숨을 쉬면 복이 나간다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생활 속 금기와 속설인데요. 이런 금기와 속설이 알고 보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쪽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그 전모를 파헤쳐드립니다. 네, 대전시는 이번 한 주를 양성평등 주간이라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양성평등도 100주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대전시와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 양성평등 관련 공연이나 전시회,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와 함께 다녀오셔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큰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남녀 구별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대처했던 일들이 많았죠. 이 양성평등의 의미 또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